저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지수 움직임인데요.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지난 수요일 날 절대 전략 전화 연결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이슈, 산발,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고점, 이 박스권 구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요 키워드로 오늘 장 이 한마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또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좀 더 알려주시죠. 오늘 또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수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최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이 1월 11일이죠. 3,266까지 갔었던 구간인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빨리 올라왔었다 이거죠. 네, 이게 12월 달 시작하자마자, 이게 7거래일이면 일주일이 채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5거래일이 거래가 되는 거니까 2주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2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16%나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한 거니까 이제 속도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한 나라의 경제가 뭐 일주일 만에 16% 성장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이 거품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이 뭐 천천히 가면 상관없는데 너무 짧은 이 기간 내에 한 나라의 경제가 16%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지나치게 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하방 쪽으로의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식만 한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좀 베팅하는 자금들, 그리고 아직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땅히 지금 이 주식을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5에서 1.7% 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병목 자리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머무르면서 이 거품을 하나둘씩 좀 빼는 이런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 부담이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매물을 좀 출회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도 호재가 나오는 주식들도 있고 악재가 나오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네신 같은 경우에는 1.2조 기술 수출하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든지 이수FGS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한 큰 급등 흐름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개별 재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차익 물량들도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 구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리더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 하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쇼티지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죠?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쇼티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가 이제 중요한 거죠. 유럽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필요한 이 자동차, 이 반도체를 구할 수 없으니까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 머무르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번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텍사스 쪽에서 갑자기 그죠? 이 폭설이 아니라 이제 그 추위로 인해서 이제 전력난이 좀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반도체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좀 주는 실물 경제에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혹시 이들 기업도 감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생겨버린 거죠. 없던 것들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베팅하려고 했었던 이런 자금들이 좀 한 템포 좀 쉬는. 그러니까 이들 업종에 대한 추세를 망가뜨리진 않는데, 랠리가 나오려면은 약간 이 묻지마 자금들도 좀 들어와야 되고 분위기라는 것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형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이거는 반도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사업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좀 이 디램 쪽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이외에도 파운드리 쪽도 잘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오스틴 공장 쪽, 특히 여기서는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좀 일어서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이번 판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옆으로 계속 골골대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대형주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좀 이격가에 있는 주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매물들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부터 일어서는 모습이 나와야 이번 판이 다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살려면 그죠? 이들 업황이나 기업이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결되는 악재 요인이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건 해결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있으면요 따뜻해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멈췄던 이제 풍력을 통해서 또 다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백악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반도체 쇼트에서 오는 피해가 크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되는 악재다. 해결되는 악재인데 단기적으로만 이 센티적인 요인들을 좀 건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다 보니까 강한 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달렸었던 이 거래대금의 이 규모가 최대 맥스 64조까지 치고 갔었던 자금들이 지금은 이제 20조 이하에서 거래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묻지마 자금들. 그러니까 사면 주식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자금들 있잖아요.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타당한 거죠. 그렇다고 지금 망가뜨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밸류 부담이 없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는 섹터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를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밖에 볼만한 내용들, 이슈들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HLB 이 사건 딱 터지면서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가시성의 사람들은 더 눈을 좀 뜨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철저하게 이제 위탁 생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mRNA를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업체들 쪽에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선방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랠리가 이어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랠리가 이어졌던 애들 가운데서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었던 게 원익 아이패스나 테스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갇혀져 있는 흐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대형주들보다는 반도체 내에서도 좀 코스닥 반도체 장비 위주로 계속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형주들은 좀 지수에 대한 연계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지수랑 연계해서 거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G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어제 이제 잠깐 이제 동조화돼서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오이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주식들이 이제 60일선 좀 돌파하는 시도가 좀 나왔었는데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솔루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 테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등을 좀 해주기는 하는데 60일선 좀 돌파하는 시도가 조금 더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60일선 좀 제압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5G가 이번 구간에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